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우리가 선사와 국가 형성 파트 공부하는 과정에서 1강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 2강 청동기 철기 시대, 3강 고조선, 4강 부여, 고구려, 옥조동해, 삼왕까지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4강 공부할 때 특히 부여와 고구려가 5부족 연맹체였다. 기억나야 됩니다. 부여 같은 경우는 왕이 나온 부족이 있으면 나머지 4부족을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사출도가 다스렸다. 생각나죠? 그래서 여러분, 연맹왕국 때는 왕위가 선출되니까 왕권이 미약하기도 합니다만 오늘 공부하는 고구려부터 그리고 다음 시간 백제 신라를 우리가 중앙집권국가라고 하거든요. 지금 제 책에 이런 개념적인 내용은 시험 출제가 많이 안 되니까 빼버렸습니다만 중앙집권국가는 왕이 있는 곳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된다. 그러니까 여러 연맹왕국의 군장들이 돌아가면서 왕을 하는데 언젠가는 황연필처럼 잘나고 야무진 왕이 나와서 나머지 군장들에게 좋은 말 할 때 내 밑으로 들어와서 나를 보좌해. 안 그러면 너희들 싹 죽여버릴까. 이런 나쁜 왕이, 황연필이 나쁜 놈 되는 거네. 나쁜 왕이 등장한다는 거죠. 나머지 군장들이 그 왕의 힘을 넘어서지 못하는 순간이 언젠가는 옵니다. 그러니까 울면서 자기 부족민과 안녕 잘 살고 올게 하면서 왕 밑으로 기어들게 되면서 왕이 있는 곳에 권력이 집중된다. 이게 중앙집권국가인데 이 중앙집권국가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왕위가 세습되는 겁니다. 연맹왕국은 왕위가 선출되는데 중앙집권국가는 왕위가 세습되고 이 왕은 많은 부족민을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큰 법이 필요합니다. 그걸 율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왕은 고등종교인 불교를 통해서 기존의 부족장과 부족민들의 연대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원시종교를 깨야만 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수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구려 백제 신라 공부하는 과정 중에 어느 왕 때 뭐 왕위가 부자 상속이 되었네, 어느 왕 때 불교가 수용되거나 공인이 되었네, 어느 왕 때 율령이 반포되었네, 그게 그래서 시험에 잘 출제되는 겁니다. 자, 중앙집권국가의 전제조건, 왕위가 세습되고 불교가 수용되고 율령이 반포되고 또 엄청난 정보활동과 더불어서 영역국가, 이제 영토 개념이 생겨나는데 뭐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올 테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최초의 중앙집권국가 고구려 가는데 그 전에 여러분, 부여는 중앙집권국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중앙집권국가는 불교가 수용되고 율령이 반포되었는데 부여에는 그런 게 안 보여. 실제로 보였더라도 기록이 없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부여 실패, 저 밑에 가야가 실패합니다. 다시 여러분, 부여, 고구려, 옥조동에 만 지난 변환이 있었는데 옥조와 동해는 애초에 연맹체를 형성하지 못하는 군장사회에 머물렀죠. 부여가 중앙집권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변환에서 발전한 가야가 중앙집권국가로 성장하기 전에 신라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럼 중앙집권국가는 고구려가 불교 수용되고 율령 반포되고 왕위가 세습됩니다. 그 다음 만의 여러 국가들 중에 백제가 중앙집권화에 성공하고 진한의 여러 국가들 중에 신라가 중앙집권화에 성공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 중앙집권국가다. 중앙집권국가를 고대국가라고 한다. 그래서 이 고대국가의 정치를 공부하는 게 지금 그래서 이 파트가 고구려 정치사, 고대 정치사 파트입니다. 고구려 가겠습니다. 자, 앞으로 고구려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이렇게 중앙집권국가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공부할 때는요,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어떤 가 사건과 나 사건을 주고 가가 어느 왕 때고 나가 어느 왕 때인데 이 사이에 들어갈 거 골라라. 아니면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진흥왕, 지증왕, 법흥왕, 광개토대왕, 장수왕, 근처구왕 이런 왕들, 백제 성왕 이런 왕들의 업적을 물어봅니다. 거의 두 가지 유형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건을 가와 나로 줬을 때 이게 몇 세기 사건이다. 그리고 어떤 왕 때의 사건인지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왕이 몇 세기 왕인지 선후관계를 못 잡으면 문제를 죽었다 깨나도 못 풉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단 이 왕이 몇 세기 왕인지 먼저 암기를 하십시오. 자, 고구려 달려갑니다. 고구려는 주몽이 건국합니다. 비하인드 스토리 생략할게요. 기원전 37년에 건국하는데 주몽의 아들이었던 유리왕이 졸본에서 건국된 고구려를 국내성으로 천도시킵니다. 주몽이 압록강 유역 졸본 지역의 고구려를 건국했다가 국내성의 유리왕이 천도하고 그리고 점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 2세기에 제2위 기간이 93년 나는 도저히 믿지 못할 왕인데 이런 이야기도 좀 자세한 건 생략할게요. 태조왕이 나오고 2세기에 고국천왕이 나오는데 이 태조왕과 고국천왕 때 중앙집권의 기초가 닦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답으로 시험 출제될 왕들은 아니고 선택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만 태조왕은 그냥 부족족 오부
오부라고 하면 왕족이었던 게르부 고씨가 있었던 게르부, 전왕족 소노부, 왕비족 전노부 막 이런 게 있는 관노부, 순노부, 오부인데 이거 암기하시면 변태고 우리가 수험항서 공부하는 게 아니야. 부족 오부를 태조왕이 정비했는데 고국천왕을 이걸 행정적 오부로 바꿨다. 태조왕 때의 왕위가 형제세습이었는데 고국천왕 때 부자상속이었다. 왜 형제상속이고 왜 부자상속인지 우리가 고구려 왕들 연대표 보고 공부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단순 암기하십시오. 태조왕이 옥조 동해를 복속했다. 근데 고국천왕은 국상제를 실시해서 평민 출신 을파소를 등용해서 진대법을 실시했다. 진대법이 뭔데? 봄에 가난한 백성들이 쌀 빌려주고 가을에 갚아라. 다른 말로 춘대 추납 진대법 은근히 고국천왕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왕은 이렇게만 비교하고 그냥 끝내시죠. 단독 문제로 태조왕 업적 잘못된 거 골라라 이럴 일은 없을 테니 3세기경에 이제 여러 왕들 건너뛴 겁니다. 동천왕이라는 왕 때 우리가 삼국지 공부하면 위나라 나오잖아요. 조조 아들 조비가 세운 나라. 조조는 그냥 위나라 왕이었고 조비가 황제였으니까 그 위나라 장수 광구검이 침략해서 동천왕이 수도였던 국내성을 빼앗기고 저 동해안까지 천도했다. 동해안까지 천도했으니까 동천왕. 자, 이제 진짜 고구려는 무조건 4세기 왕부터 시험 출제가 대박입니다. 4세기 왕 4명을 순서를 잡으십시오. 미천왕, 고국원왕, 소수림왕, 소수림왕 다음에 고국양왕이 있는데 고국양왕 시험에 안 나오니까 광개토대왕. 이 4명의 순서를 시험 출제 많이 되니 여러분 정말 꼭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천왕은 을불설화 이런 걸로도 유명합니다만 이래저래 해서 자기 큰아버지 봉황이 자기 아빠를 죽이고 조카인 을불까지 죽이려고 하니 을불이 살고 싶어서 왕자 신분을 숨기고 도망을 쳤다가 음모라는 주인집에 가서 노비 생활을 하는데 음모가 개구리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니까 을불은 불쌍한 을불은 왕자인데 날마다 돌을 던져서 개구리 못 울게 하고 그래서 음모집에 탈출해가지고 소금 팔려다가 어떤 노파에게 사기당해서 죽으려고 할 때 국상 창조리가 봉황을 쫓아내고 을불을 데려다가 왕으로 앉혔으니 미천했잖아. 어렸을 때 원래는 아름다운 천 옆에 묻혔다 미천왕인데 그냥 미천왕. 이 미천왕이 낭랑을 복속해. 이거 진짜 엄청난 겁니다. 낭랑 어디서 들어봤나요? 여러분 고조선이 무너지고 한사군이 만들어졌습니다만 낭랑, 진번, 임둔, 현도, 진번, 임둔, 현도 이걸 왜 암기합니까? 이거 암기하면 변태라고 했습니다. 낭랑만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낭랑이 대동강 유역에 있었어. 고구려는 압록강 유역에 있고 백제는 한강에 있어요. 원래 이 낭랑과 한참 전쟁을 많이 했던 건 백제인데 이 낭랑을 멸망시킨 게 고구려야. 미천왕이 낭랑을 멸망시킵니다. 이거 진짜 큰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백제와 고구려가 국경을 맞닿게 되네. 그럼 미천왕 그리고 죽고 고국원왕이죠. 이때 백제왕이 누군데? 근초고왕이야. 근초고왕이 백제를 공격해서 고국원왕 사유를 죽여버립니다. 자, 4세기 고구려왕 미천왕 고국원왕 순서는 잡히나? 미천왕이 낭랑을 멸망시키고 백제랑 국경을 맞닿게 됐는데 하필 그때 또 백제왕이 근초고왕이어서 미천왕 다음 고국원왕을 죽여버렸더라. 고국원왕 아들은 실은 복수해야 되는데 나라를 먼저 안정시켜야 되겠다. 불교를 수용하고 율령을 반포하고 태학을 만듭니다. 태학은 국립대학이야. 그래서 소수림왕 업적은 시험 출제될 수 있습니다. 소수림왕 이름이 소림사랑 비슷하지 않나? 소림사를 불태율하고 암기해 보십시오. 불태율, 불교, 태학, 율령. 소수림왕의 조카가 광개토대왕이야. 큰아버지 소수림왕이 나라를 안정시켰기 때문에 광개토대왕은 대외 팽창이 가능했던 거죠. 광개토, 땅을 넓게 개척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많은 업적, 뭐 공무원 항사처럼 뭐 비료 숙시를 공개했고 동부회를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딱 시험에 나오는 것도 영토 확장도 그냥 일단 먼저 백제 공격해서 백제 아신왕의 무릎을 꿇히고 한강 북쪽, 이걸 한강 이북을 장악했다. 그리고 광개토대왕의 가장 큰 업적, 광개토대왕이 요동을 확보하잖아요. 요동을 확보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고구려가 민족의 방파제적 역할이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이때 요동 확보할 때 후연이라는 나라를 공격하면서 요동을 확보했다. 이것 좀 알고 계시면 좋겠네. 그리고 여러분 광개토대왕이 한강 이북을 장악할 때 백제 왕이 아신왕인데 이 아신왕이 광개토대왕을 이기고 싶었어. 그래서 아신왕이 가야와 손을 잡고 일본과 손을 잡고 신라까지 한편 먹고 광개토대왕하고 싸우고 싶었는데 신라가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백제와 가야와 일본이 신라를 공격하니 신라 내무랑이 광개토대왕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이 5만 기병을 보내서 신라 수도 경주를 에워싸고 있는 왜군을 박살내고 일본과 함께 쳐들어온 세력이 가야라고 했죠. 그러니까 가야까지 공격합니다. 이 가야 공격을 고구려군의 가야 공격을 뭐라고 하냐면 고구려 광개토대왕 기병의 낙동강 유역 진출이라고 합니다. 왜 낙동강에 가야가 있었으니까. 그때 가야 대빵 가야는 김해에 있는 금강 가야였는데 광개토대왕 군대에게 맞았겠죠.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가야 중심지가 대가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개토대왕 업적 요동 확보합니다. 한강 이북 장악했고 신라를 구원하면서 낙동강 유역 진출해서 가야 중심지 이동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신라에서 광개토대왕 인기는 장난이 아니겠죠. 그래서 신라 경주의 호우총이라는 무덤에서 그릇이 하나 발견됐는데 그릇 밑에 광개토대왕 이름이 새겨졌네. 이걸 무슨 그릇이라고 한다? 호우명 그릇이라고 한다. 호우명 그릇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신라에 쳐들어온 왜군을 광개토대왕이 5만 기병을 보내서 도와줬구나. 그리고 우리가 광개토대왕을 다른 말로 영락대제라고도 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연호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연호가 뭐냐면 연호를 사용해야 진짜 자주국인 겁니다. 연호를 사용하지 못했던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명나라 황제 몇 년 몇 월 며칠 황제 즉위한 지 지금 우리가 2020년이라는 건 예수 탄생 2020년인 거고 근데 연호를 사용했다는 건 중국과 다른 자주국이라는 거죠. 영락대제 기억하십시오. 그럼 광개토대왕 업적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요동공격, 한강 이북장악, 신라구원, 낙동강 유역 진출, 호우명 그릇 그리고 영락이란 연호. 아빠 광개토대왕이 이렇게 넓게 영토를 개척시켜 놓으니 아들 장수왕이 나오는데 장수왕이 78년 통치해서 거의 그냥 5세기는 장수왕의 시대. 다시 몇 세기가 너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4세기 미천, 고국원왕, 소수리망, 광개토대왕이 4에서 5세기 넘어가고 5세기의 장수왕. 장수왕이 흥안령일 때 초원지대 진출했다. 뭐 문장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만 진짜 장수왕은 시험 출제된 내용을 보면 공부 내용을 많이 좁힙니다. 장수왕은 평양으로 천도합니다. 평양천도. 다시 주몽이 졸본의 나라 만들었는데 이대왕 유리왕이 국내성으로 천도했다가 한 500년 이후쯤에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해요. 평양으로 천도하는 이유는 뭐 서해로의 적극적인 진출 이런 건 뭐 훌륭에는 나옵니다만 남하정책. 남하정책에서 백제 공격. 그러면 광개토대왕은 백제를 공격해서 아신왕을 무릎 꿇히고 한강 이북을 장악했죠. 근데 장수왕은 백제를 공격해서 백제 계로왕을 잡아 죽여버려. 잡혀 죽었으니 얼마나 백제 왕이 괴로웠겠나. 그래서 괴로왕이야. 근데 왜 이렇게 고구려는 백제를 공격했을까요? 4세기에 백제 근초광이 고구려를 공격해서 고국원왕을 죽였잖아. 고국원왕 아들이 소수리망이고 소수리망의 조카가 광개토대왕이니까 광개토대왕 입장에서는 백제는 자기 할아버지 고국원왕을 죽인 원수나라. 장수왕은 광개토대왕 아들이니까 장수왕 입장에서는 자기 증조 할아버지를 죽인 백제를 여전히 용서할 수 없죠. 그래서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고 남하정책을 전개하려고 하니 당시 백제 계로왕이 중국의 북이라는 북쪽을 통일한 좀 큰 나라예요. 국서를 보냅니다. 이걸 북이에 보낸 계로왕의 국서라고 하는데 이 국서 내용을 북이 황제가 장수왕에게 알리니까 장수왕이 빡쳐가지고 백제 공격에서 계로왕을 잡아 죽여버립니다. 한강 유역 전체를 장악합니다. 이 한강 유역 전체를 장악했다는 증거물이 충주에 있는 중원 고구려비입니다. 중원 고구려비에서는 신라를 동쪽에 오랑캐 동이라고 취급하고 고구려 왕은 대왕이라고 하는데 신라 왕을 매금이라고 해서 고구려의 천하관을 엿볼 수 있는 비석이 충주에 있는 중원 고구려비고 막말로 그럼 고구려 비석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국내성에 광개토대왕릉비가 있죠. 근데 광개토대왕릉비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무원 한국사에서는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한능검에서는 그렇게 많이 물어보진 않지만 일부에는 고구려 건국 이야기, 동명왕 이야기, 2부가 광개토대왕의 업적 이야기, 3부가 묘를 지키는 수묘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이 정도까지만 좀 기억을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실은 장수왕이 78년 통치하면서 장수왕의 아들이 태자가 돼서 왕하려고 기다리다가 장수왕이 너무 오래 장수하다 보니까 태자가 늙어 죽어 그 태자 이름을 조다라고 해. 애끼 조다 같은 놈이란 욕이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잡버린 문자명왕이 부여를 복속합니다.
실제로 고구려 왕들 중에 가장 넓은 영토를 경영했던, 그러니까 영토를 가장 넓힌 건 광개토대왕인데 고구려 영토가 가장 넓어졌던 건 부여까지 멸망시켰던 바로 어느 왕이었다? 문자왕이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고구려는 공부하면 돼요. 왜? 6세기는 안장, 안원, 양원, 평원 이런 왕 몰라도 됩니다.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럼 고구려는 정확하게 단독 문제는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의 업적 혹은 소수리왕 업적까지만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고구려 이렇게 강의 끝내도 되겠습니까? 바로 문제 풀겠습니다. 자, 문제 풀겠습니다. 가나 사이,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오르고 이렇게 문제 출제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영락하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냥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그냥 광개토대왕이고 영락 이게 어떤 왕이냐면 이제부터 고구려 왕의 노개 되겠다. 이게 아신왕이 이렇게 항복한 이야기예요. 당시 광개토대왕이 한강 이북을 장악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 나는 누군가 봐봐. 고구려의 대로 제후 제증 걸루 여러분 이런 사료를 다 소화해낼 수 없습니다. 함락시키고 남쪽으로 옮겨 공격하자 성안이 위험에 빠지고 계로왕이 도망쳐. 계로왕이 죽었어. 계로왕을 죽인 왕은 누구야? 장수왕. 오 여러분 그럼 광개토대왕 다음에가 바로 장수왕인데 그럼 가와 나 사이 시기 사이 의자왕은요 여러분 공부 이제 삼국통일과정 공부하면 알겠지만 7세기 백제가 660년에 멸망하고 제가 정근대사 공부할 때 연도 암기 안 시킵니다. 대신 어느 나라는 몇 년에 건국하고 특히 시험에 나오는 나라들 몇 년에 멸망했냐는 좀 알고 계셔야죠. 백제가 660년에 멸망하니까 7세기 미천왕이 서안평을 점령했다. 내가 미천왕 4세기인 거 모르면 큰일 난다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야 우리 한능검을 무시를 못하겠네. 서안평 점령이 나오네. 나는 여러분에게 낭랑복속을 이야기했는데 서안평이 어디냐면 이렇게 여동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3세기 동천왕이 위나라 장수 광구검에게 침략을 당해서 국내성이 털리고 동해안까지 피난갔다 이 말씀 해드린 것 같은데 실제로 동천왕은 서안평을 공격했다가 실패하고 미천왕은 서안평을 점령하고 낭랑도 복속시킨 왕인데 와 선지로는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동서왕이 나제동맹을 강화했다. 여러분 이게 5세기겠잖아요. 나제동맹 강화. 근데 조금 문제가 어렵게 나왔어. 왜냐하면 어렵진 않아. 백제왕까지 알아야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음 6강에 백제 수업 들었으면 아주 쉽게 돼요. 5세기 왕은 백제왕은 비유왕이 있고 그 다음 계로왕이 죽고 문주왕이 바로 나라를 세우고 동서왕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5세기 백제왕인데 비유왕은 신라와 나제동맹 계로왕 동서왕은 결혼동맹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지. 이 계로왕을 장수왕이 치고 있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동서왕은 가와 나 사이가 아니죠.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같은 5세기지만 성왕이 한강 하류지역을 수복할 때가 6세기니까 정답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사이에 무슨 역사적 사건이 있냐는 건데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고 남아정책 전개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수험항수사가 아닌데 장수왕의 평양 천도는 427년이다 이렇게 공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5가 나보다는 먼저겠다 이걸 여러분이 캐치하시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공부량을 줄여야 되니까 이건 요령껏 그렇게 풀었어야 되는 문제다. 됩니까? 고구려 강의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백제로 뜨겁게 만납니다.